자도 피곤하시죠? 피로회복에 좋다는 거 다 먹어봤는데, 피로회복제. 근데 나는 자꾸만 땅속으로 자꾸 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피로라는 거 우리가 흔히 들어서 되게 이렇게 쉬운 말 같고 그냥 흔한 것 같지만 실은 피로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아이랍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부어서 잘 안 떠지고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무슨 막대기처럼 생겨서 잘 굽혀지지도 않습니다. 12시간을 분명히 잤는데 또 자고 싶고 일어났는데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머리가 멍해지고 소화는 점점 안 되고 온몸의 근육은 뭔가 흐물흐물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더 심해진다고 하면 그 통증이 막 생기고 위장관 장애, 거기다 체중 감소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심해진다면 피로가 수명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피로가 그냥 내가 일 많이 했고 전날 뭐 했으니까 그냥 생기시는 것 같죠? 뭐 지나면 없어질 것 같고 하지만 피로가 어떤 질환의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로감을 오랫동안 자꾸 느끼고 있다고 하면 혹시 내가 어떤 질환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피로를 호소하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질환 5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혹시 피로를 느끼고 있다면 지금 이 질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작할 때니까 하나하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갑상선 질환이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환자가 왔을 때 피로해요 라고 하면 저 같은 한방내과 전문의들은 일반적으로 혹시 갑상선에 이상이 있지 않나 라는 첫 번째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갑상선은 우리 여기 목젖 있는 이 부분에 있는 게 갑상선입니다. 이 갑상선이 하는 역할은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런 대사 활동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체온 조절을 하게 됩니다. 즉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내 몸에 체온이 떨어지고 내 몸에 전달해줘야 될 영양소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무겁고 붓기도 하고 자꾸 축축 처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몇 개 불러드릴 건데 혹시 내가 여기 포함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체중이 갑자기 쭉 빠졌다. 또는 되게 습도가 괜찮은데 내 피부만 유독 건조하다. 날씨가 분명히 따뜻하고 사람들 다 괜찮은데 나 혼자서 유독 추위를 많이 타고 있다. 요즘 이유 없이 감정 기복이 자꾸 많고 우울감이 자꾸 생긴다. 이렇게 체크했을 때 4가지 모두 다 증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한번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상선 검사는요, 간단하게 우리 혈액 검사에서 갑상선 호르몬 검사할 수도 있고요. 초음파로 혹시 갑상선에 이상이 있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빈혈입니다. 말 그대로 피가 부족한 거죠. 피가 부족하니까 우리 몸 구석구석에 영양분도 갖다 주고 산소도 갖다 줘야 되는데 피가 부족해서 잘 갖다 주질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는데요. 특히 여자분들한테 좀 많은 편인데 이 철이라는 게 산소를 결합해서 우리 몸에 산소를 전달해 주게 되는데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전달해 주는 게 더뎌지다 보니까 우리 몸이 빠르게 지치고 그다음 회복도 점점 더디게 됩니다. 빈혈의 대표적인 증상, 창백한 피부, 그다음에 어지럼증,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있는데요. 혹시 내가 요즘 자꾸 피곤하고 자꾸 숨도 차고 뭐 하려면 힘들고 자꾸 어지럽고 피부가 자꾸 창백해져가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빈혈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빈혈, 혈분이 떨어져 있는 경우 지혈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몸에 멍이 잘 드는 거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니까요. 내 몸 혹시 멍이 잘 든다 하면 빈혈 혹시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수면 무호흡증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얘기하면 코골이입니다. 코골이. 물론 수면 무호흡증이 모두 다 코골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코골이 있으면 대부분 무호흡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 무호흡, 즉 숨을 쉬는 게 잠시 중단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들어오는 산소가 딸리고 산소가 딸리니까 당연히 우리 몸은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잠자는 중에 생긴 거다 보니까 충분한 휴식도 안 되고 수면도 깊이 잘 수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자꾸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고 멍하니 어지럽고 속은 더부룩하게 가스가 차는 등의 증상을 같이 나타내게 됩니다. 이 수면 무호흡증은 옆에 같이 사시는 분들 누군가가 그것을 가장 잘 압니다. 옆에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혹시 혼자 살고 계시다? 요즘 핸드폰 어플에 수면 측정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무료 어플도 많으니까요. 한번 켜놓고 잘 때 옆에 둬보시죠. 내가 숨을 얼마나 잘 쉬고 있는지, 코골이 하는지, 또 아십니까? 또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잠꼬대, 이갈이도 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내 수면 패턴이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우울증과 정신 관련 문제들입니다.
아무래도 우울증의 대표적 증상이 무기력증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질환에 대해서 많이 볼 수 있고요. 정신은 육체, 육체는 또는 정신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 즉 우울감 정도도 비슷하게 되는데요. 우울한 느낌이 자꾸 든다고 하면 우리 몸이 자꾸 축축 처지고 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자꾸 피로를 느끼게 되고 자도 피로감이 해결이 안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모든 것이 하기 싫고 귀찮고 보이는 것마다 다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하면 지금 당장 나가서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점점 감정이 심해진다고 하면 그때는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 참고 미루고 또는 무서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변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5번째, 간 질환이 있습니다. 피로는 간 때문이야 요 한마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게 된 이야기도 하지만 거꾸로 많이 오인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간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피로인데요. 우리가 간을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간 질환이 어느 진행이 될 때까지 초반에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간 질환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초반 증상 중에 하나가 피로인데요. 나도 모르게 자꾸 피로가 생긴다. 나도 자꾸 지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활동하는데 너무 힘들다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환자분들에게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아침에 세수하실 때 거울을 바라보면서 눈에 흰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간의 기능이 나빠져서 진행이 됐을 때 황달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황달은 이 하얀 흰자에서 잘 보이게 됩니다. 간질환은 대표적으로 A형, B형, C형 같은 간염이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간암 또는 간경화 또는 알코올성 급성 간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피로회복 또는 건강을 위해 먹고 있는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등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경우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 약인성 간 손상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타이레놀이라든지 항생제 등에 의해서도 간 수치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한약재의 경우에는 우리 손발 따뜻하게 많이 쓰고 있는 부자 같은 경우에도 간 수치를 올려주는 대표적인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광고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은 보통 건강하고 기운 날려고 합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자꾸 지치고 오히려 더 피로도가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후사를 찍는다든지 또는 자기 몸을 만드는 거에 만족도를 위해서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근육의 손상이 간에도 영향을 미쳐서 간 수치를 상승하게 만듭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간 기능을 망가뜨리고 피로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항상 적당량과 함께 운동 후 충분한 휴식으로 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5가지 질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이 질환에 포함되는지 우리 앞서 얘기했던 증상들에 내가 겹치는 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전부 내 얘기 같다고요? 그거는 좀 건강염려증일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고민되신다면 가까운 곳에 또는 저한테 오셔서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으세요. 받으셔서 혹시 다른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옆에 의료인을 통해서 검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피로 자체에 대한 만성 피로 증후군 또는 요즘은 부신피질 쪽에 문제가 있다든지 다른 걸로 인해서 피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해 볼 건데요. 한의학적으로 우리가 피로하다는 거, 기운이 없다는 거 이미 말했을 때 나오듯이 기운이 없어, 기력이 없어라고 하잖아요. 이때 기력과 기운은 한의학적으로 기가 부족하다라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기운과 기력은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기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한의학적인 용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흔히 기운이 딸린다, 기운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운 자체가 적은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기 같은 경우는 꼭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흐름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딘가 막혔을 때도 기가 잘 돌지 못하고 힘든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는 잘 돌고 있는지, 기 양이 충분히 많은지 이 2가지를 꼭 살펴봐야 되는데요. 기가 부족할 때 먹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거 있고 가장 유명한 거 있잖아요. 홍삼. 홍삼이 모두 다 좋을까요? 홍삼은 과연 나의 기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가 막혔는데 뻥 뚫어줄 수 있는 거 조선시대 왕실에서 왕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약재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도 피곤하고 일어났는데 다시 기어 들어가고 싶고
움직이는 땅 속으로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피로를 자꾸 느끼신다고요. 그에 대한 방법 또는 치료 또는 생활 습관이 뭐가 있을지 앞으로 꾸준히 알아볼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 이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밑에 고정 댓글로 남겨놓은 거 있으니까요. 더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이 작아서 다음에 좋은 영상 또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어지는 영상을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까지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 더 알찬 정보, 더욱 실용적인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